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타이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탐구식이나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워낙 목조주택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자재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타이백은 듀폰에서 생산되는 자재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의료, 의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폴리에틸렌을 특수 가공하여 만듭니다. 이 타이백이 건축 자재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바로 투습 성능 때문입니다. 타이백은 일종의 비닐인데 비닐과 달리 습기는 통과시킵니다. 즉, 방수가 되면서 습기는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습기와 물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물이 액체인 상태는 타이백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화된 상태에서는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타이백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다 잘못 알게 됩니다. 타이백과 같은 습기는 통과시키고 물은 막아주는 자재를 통칭해서 투습 방수지라고 부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투습 부분과 방수 부분을 나눠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투습은 습기를 통과시킨다는 의미이고 방수는 물은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목조주택은 이 타이백 같은 투습 방수지를 외부에 둘러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는 물에 젖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수를 위해서 비닐로 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비닐로 싸게 되면 내부에서 생기는 습기를 방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비닐이 아니고 습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투습 방수지로 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습 방수지가 습기를 통과시키는 것은 한쪽 방향이 아닙니다. 즉, 실내에서 실외로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실내 쪽으로도 통과시킵니다. 습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실내가 실외보다 습도가 낮으면 실외 쪽 습기가 타이백을 통과해서 실내 쪽으로 들어갑니다. 목조주택을 오래 시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즉, 타이백이 구조체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투습 방수지는 빗물은 막아주고 습기는 어느 쪽이든 통과시킵니다. 이제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습기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겨울부터 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실외보다 습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요리가 물을 끓이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빨래도 대부분 실내에서 말리기 때문에 이 또한 실내 습기 발생 요인입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발생한 습기는 벽체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습기가 벽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부와 접한 OSB를 만나게 되는데 이 OSB는 외부 온도에 가깝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습기가 이 외벽 쪽 OSB를 만나면 결로가 됩니다. 즉, 물이 되는 것입니다. 타이백은 습기는 통과시키지만 물은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외부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OSB에 맺힌 물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리거나 OSB, 단열재 등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조체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실내가 실외보다 습도가 낮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외부의 습기가 타이백을 통과해서 그대로 실내까지 들어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에어컨 가동 등으로 실내 온도가 실외보다 많이 낮으면 겨울과 마찬가지로 실내 쪽 OSB 또는 석고보드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내 습도가 낮고 실내 쪽으로는 타이백 같은 방수지가 없어서 보통 시간이 지나면 실내 쪽으로 습기를 배출하면서 마르게 되므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겨울보다 덜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열대, 아열대에서는 실내 쪽 방습지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미국의 지역별 실내 방습 시공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대로 겨울철 실내 습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실내 쪽에 방습지 시공을 합니다. 실내의 습기가 구조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이 겨울철 습기를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 방습 시공을 하면 여름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목조주택 시공 시 대부분 내부 방습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즉, 겨울철 습기 문제는 그냥 무시하는 쪽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내 방습 시공이 되지 않은 목조주택에 산다면 겨울철에 가습기 등을 가동하여 실내 습도를 너무 높이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로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 조리 시에는 꼭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습기를 통과시키고 겨울에는 습기를 막아주는 자재가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딱 맞을 것입니다. 이 자재가 바로 가변 투습 방습지입니다. 이 분야에 알려진 브랜드로 멤브레인, 인텔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목조주택에서 습기에 어느 정도 완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실내에 이런 가변 투습 방습지를 시공하는 것이 아마도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만 이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국내에서 시공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목조주택을 시공하는 분들조차 이런 자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던 시절 주택 시공에서는 결로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열이 되지 않아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크지 않았고 기밀 시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내 실외 공기가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풍이 아주 심한 집은 결로가 잘 안 됩니다. 단열재를 시공하고 벽체를 기밀하게 시공하면 내부 외부가 단절되면서 온도차, 습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은 결로가 생기기 쉬운 전형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결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고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시공회사와 계약 전에 결로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대단한 공법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구체적인 습기 방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타이백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 저희 단지 분양자님이 상담한 어떤 목조주택 시공회사는 실내 쪽에 내수압판을 시공한다고 해서 저를 많이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내 습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수압판은 방수압판으로도 불리는데 페놀 계열 접착제로 나무 편을 압착해서 붙인 것으로 독성이 있어 실내용으로는 쓰면 안 되는 자재입니다. 콘크리트 구조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용도 등으로 많이 쓰이는 실외용 자재입니다. 설사 방수압판이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내 쪽에 방수압판을 시공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습기를 방어하고 결로를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습기 이동을 방해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타이백은 눈비 등의 물을 막아주는 방수지입니다. 습기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타이백만 시공하면 습기 문제는 없다는 주장은 허구입니다.